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한 여성이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딸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도 함께 달라졌죠. 중년의 프랑스 여성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낯선 나라에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그 딸을 따라 어머니 역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게 된 감동적인 여정이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딸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이유로 동시에 사랑에 빠졌다는 건요. 그녀의 말처럼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이 가족의 특별한 인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모녀가 한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해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마리는 20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느강과 아름다운 도시 풍경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마리의 마음속에는 늘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었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었지요. 마리, 생일 축하해. 20살이 되니 기분이 어때? 소피아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마리를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마리가 5살 때 이혼했고 그 후로 소피아는 딸에게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모두 해왔답니다. 엄마, 나 대학 한 학기 휴학하고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아의 눈이 커졌지만 마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난 늘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어. 특히 아시아에 관심이 많아. 한 달만 여행하고 올게.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멀리 떠난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마리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막고 싶지는 않았죠.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한국이요. 마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요즘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잖아. 근데 난 단순히 그런 문화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어떤지 직접 보고 싶어요. 소피아는 딸의 결심을 존중했고 그렇게 마리는 20일 생일 선물로 한 달간의 한국 여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출발하기 전 마리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과 간단한 회화를 배웠죠. 사실 그녀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요.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빠른 입국 절차, 친절한 안내원들. 마리는 첫인상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리셉션에서 마리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지하철을 타며 음식을 주문하며 마리는 조금씩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죠. 명동의 번화가, 북촌의 한옥마을,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태도에 그녀는 매료되었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고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마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야지. 이번에는 더 오래. 프랑스로 돌아온 마리는 대학 생활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동양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녀는 한국어 강좌를 추가로 신청했고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녔죠. 친구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 너 정말 한국에 미쳤구나. 그냥 여행이었잖아. 친구 줄리엣이 말했습니다. 마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지. 대학 마지막 학기 마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취업하는 대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한 것이지요. 동양학과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너 미쳤어?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왜 하필 한국이야? 소피아 역시 딸의 결정에 불안했습니다. 말이 정말 확실해? 그곳은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힘들면 어떡할 거니? 하지만 마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이에요. 실패해도 좋아요. 적어도 도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마리는 대학 졸업 직후 23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소피아는 공항에서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배웅했죠.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꼭 엄마도 한국에 초대할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는 자신의 말이 예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단지 그녀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소피아의 삶까지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리는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행자로서 잠시 방문했을 때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달랐죠.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의 강도가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한 마리는 처음 몇 주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나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그녀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자문자답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길었고 의사소통은 여전히 어려웠으며 회식 문화나 상하관계 같은 것들은 그녀에게 낯설기만 했지요.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언어 실력을 향상시켰고 회사 동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팀의 미나라는 한국 여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마리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프랑스에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마리는 이제 지하철도 혼자 타고 식당에서도 능숙하게 주문하고 간단한 업무 회의도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의 노력을 알아본 회사는 그녀에게 프랑스 시장 담당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마리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어요. 팀장이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데 당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가치를 높여주었죠. 소피아에게 전화했을 때 마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리의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그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마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오빠 생일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오빠도 외국 생활 경험이 있어서 너랑 얘기가 잘 통할 거야. 마리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데이트를 한 적은 없었지요. 물론 관심을 보이는 한국 남성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오빠라면 미나를 믿을 수 있었기에 마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미나의 오빠 재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현은 32살로 유학 시절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대기업 해외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마리는 재현의 차분함과 지적인 대화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많은 한국인들이 오히려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재현이 말했습니다.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전 이곳에서 제가 찾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날 이후 마리와 재현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마리에게 한국의 더 깊은 문화와 전통을 소개해 주었고 마리는 재현에게 프랑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들은 서로의 다른 배경에 매료되었고 그 차이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데이트 끝에 재현은 마리에게 진지한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마리,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건 어떨까요? 마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재현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국제 연애의 어려움도 알고 있었죠. 재현 씨,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잖아요. 재현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가족들의 반응. 모든 것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는지라고 생각해요. 마리는 재현의 진지함에 감동했고 그렇게 그들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1년 반의 연애 끝에 재현은 마리에게 청혼했죠. 한강공원의 벚꽃 아래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마리, 당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마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재현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마리는 프랑스에 있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말? 마리, 정말 확신해? 마리는 재현과 함께한 시간들, 그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재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확신해요.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결혼식 전에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 딸을 맡길 사람이니까. 마리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결혼식에 오셔야죠. 그리고 그때 재현도 만나보세요. 분명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리와 재현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소피아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와 재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마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에 서 있는 재현에게 돌렸죠. 마리의 설명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재현은 소피아의 예상보다 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마리의 어머니를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재현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위해 프랑스어로 몇 마디 인사말도 준비해왔죠.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마리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소피아는 한국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현대적인 건물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과는 달랐죠. 서울이 이렇게 발전한 도시인 줄 몰랐어요. 소피아가 차창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마리가 말했지만 직접 보니 정말 놀랍네요. 마리와 재현은 소피아를 위해 강남의 한 호텔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2주가 남아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소피아는 한국을 둘러보고 재현의 가족들도 만날 예정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에 조심스러웠지만 마리의 권유로 여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건 불고기라고 해요, 엄마.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예요. 마리가 소피아의 접시에 고기를 담아주었습니다. 달콤한 간장 소스에 재운 소고기인데 프랑스 요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정말 맛있어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불고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오, 이거 정말 맛있네.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우리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지만 정말 훌륭해. 일주일이 지나고 재현은 소피아를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피아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재현의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재현의 어머니 윤정 씨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리의 어머니를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소피아는 윤정 씨의 친절함에 안도했습니다. 윤정 씨는 영어를 약간 할 수 있었고 마리와 재현이 통역을 도왔죠.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이에요. 윤정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있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피아는 재현의 가족이 생각보다 개방적이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문화적 충돌이나 불편함은 없었죠.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마리와 재현은 소피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에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엄마도 한국에서 한동안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1년이나 6개월 정도만이라도. 소피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보라고?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재현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소피아 어머님이 독립적으로 지내실 수 있고 저희와도 가까이 계실 수 있죠. 소피아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은 그녀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가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볼게. 소피아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어. 결혼식 전날 소피아는 마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모녀로서 깊은 대화를 나눴죠. 마리, 네가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정말 기뻐. 소피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네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지지가 저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소피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내 편이란다. 그렇게 소피아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다가올 새로운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정원 웨딩홀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와 재현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오전에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고 오후에는 서양식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로 갈아입고 현대적인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소피아는 딸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조화된 화려한 신부 한복을 입은 마리는 마치 다른 시대의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마리, 너 정말 아름답구나.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복이 너에게 정말 잘 어울려. 마리도 감격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특별한 날에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통 혼례는 재현의 집안 어른들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마리는 사전에 충분히 예행 연습을 했지만 그래도 긴장된 표정이었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는 의식, 모든 것이 새롭고 의미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식에는 가족과 조상에 대한 존경,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었죠. 프랑스의 결혼식과는 달랐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비슷했습니다. 전통 의식이 끝난 후 마리와 재현은 현대식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피아도 우아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마쳤죠. 오후의 예식은 야외 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흰색과 라벤더 색상으로 장식된 결혼식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100명가량의 하객들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마리의 프랑스 친구들도 몇 명 있었죠. 신랑 재현이 먼저 입장하고 이어서 신부 마리가 소피아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에스코트하지만 마리에게는 소피아가 부모 역할을 모두 해왔기에 이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마리와 재현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약속하는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마리는 한국어로, 재현은 프랑스어로 일부 서약을 읽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죠. 저는 당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마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 이어진 피로연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불고기와 비프 부르기뇽, 김치와 프랑스 치즈, 막걸리와 와인까지.
두 문화의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식사 중에 재현의 아버지 재석 씨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마리가 보여준 용기와 적응력에 감사드리며 소피아님께도 훌륭한 딸을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어서 소피아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딸이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마리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재현 씨와 그 가족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마리와 재현은 신혼여행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한국의 중간 지점인 터키로 여행을 떠났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이스탄불은 그들의 결합을 상징하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혼자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리와 재현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피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그 일주일 동안 소피아는 혼자서 서울을 더 탐험해보기로 했죠.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소피아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특히 그녀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 차에 소피아는 우연히 호텔 근처의 한 커뮤니티 센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호기심의 소피아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죠. 네, 딸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의 인상은 어떠세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시의 안전함이 인상적이에요. 그날 소피아는 한국 전통차 체험을 했고 민주는 각 차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박학다식함과 친절한 태도에 소피아는 호감을 느꼈죠. 내일도 시간 있으시면 오세요. 전통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있어요. 민준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소피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올게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소피아는 매일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민준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58세의 대학 교수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었죠. 그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했고 현재는 대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와 재현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소피아는 그들에게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마리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조금 지쳐 보였던 어머니가 이곳에서는 생기 있게 변해 있었죠. 엄마, 한국 생활이 맞는 것 같네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야. 마리와 재현은 서울 근교에 새 집을 마련했고 소피아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소피아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고 특히 민준과의 우정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그렇게 마리와 재현의 결혼식을 계기로 소피아의 한국 생활은 예상치 않게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인생의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피아의 한국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한 달만 머무르는 것이었지만 마리와 재현의 설득으로 그녀는 체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동안 소피아는 한국어 기초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변 환경에도 점점 익숙해졌죠. 특히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민준과의 교류는 그녀의 한국 생활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소피아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소피아는 그에게 프랑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들은 서로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셨다고 했죠? 어느 날 카페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로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했어요.
은퇴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그 일을 했죠.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센터의 노인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노인 복지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요. 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민주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참가자들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소피아는 주 이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세미나를 진행했죠. 프랑스의 노인 복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시스템과 비교하며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민준의 도움과 자신의 열정으로 소피아는 점차 프로그램에 익숙해졌습니다. 참가자들도 소피아의 진정성과 경험에 감사했고 그녀는 곧 센터의 인기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죠. 소피아 씨 덕분에 우리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졌어요. 센터의 관리자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피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프랑스에서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었죠. 한편 민준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교류였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20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일과 아들에게만 집중해왔다고 고백했고 소피아는 마리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실 딸이 먼저 한국에 왔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멀리 문화도 다른 나라에 와서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이곳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전함,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요. 프랑스에서는 모두가 너무 개인주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생활 석 달 차, 소피아는 마리와 재현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렸습니다. 나 프랑스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싶어. 여기서 조금 더 오래 머물 생각이야. 마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놀랍긴 해. 하지만 여기서의 생활이 정말 즐거워.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활동도 보람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그리고 마리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약간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특별해.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혹시? 소피아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좋은 친구야.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야.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어머니가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에 기뻤죠. 그래요,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그날 저녁 소피아는 민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기로 했어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 문화를 탐험하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소피아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프랑스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려고 해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돌아오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소피아 씨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한 달 후 소피아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와 재현 그리고 놀랍게도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소피아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리 씨에게 연락해서 소피아 씨의 도착 시간을 알아냈어요. 환영위원회에 저도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소피아는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그녀를 특별하게 맞이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 그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들이 생겼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더 자주 듣고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도 확대했죠. 이제 그녀는 주 3일 노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민준은 소피아에게 한국의 가을 단풍 명소를 보여주겠다며 주말 여행을 제안했고 소피아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설악산으로 당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산은 소피아가 본 어느 풍경보다 아름다웠죠. 그들은 함께 하이킹을 하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산 정상 근처의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아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소피아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저도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제 인생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성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이후 소피아와 민준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와 재현에게도 알리게 되었죠. 엄마, 정말 기뻐요. 마리가 소식을 듣고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소피아는 행복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느꼈죠. 딸을 따라 한국에 온 것이 결국 그녀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피아와 민준의 관계는 6개월 동안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가치관과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온 나이였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남달랐죠. 어느 주말 민준은 소피아를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근교의 한 전통 한옥 레스토랑이었죠. 아름다운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 그리고 맛있는 한식이 준비된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피아,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제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죠.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자신도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이 너무 갑작스럽고 감동적이었죠. 네, 민준.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은 소피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디자인과 서양의 다이아몬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반지였죠. 마치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 나 민준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마리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너무 기뻐요.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네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나? 그런데 이제는 나도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 각 챕터를 2000자로 줄여서 작성하겠습니다. 민준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홀로 지내온 것을 알기에 소피아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민준의 형제들과 친척들도 소피아를 가족으로 환영했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와 민준은 너무 큰 행사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통과 서양식 결혼식의 요소를 조화롭게 섞기로 했죠. 결혼식 날짜는 봄이 시작되는 3월로 정해졌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완벽한 계절이었죠.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소피아와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실내에서 진행되는 의식에는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비가 복을 가져온다는 한국의 속설이 있어 좋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소피아는 아름다운 붉은색 한복을 입고 민준은 전통 남성 한복을 입었습니다. 의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피아는 마리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의식 후에는 서양식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소피아는 화이트 드레스로 갈아입고 민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케이크를 자르고 첫 춤을 추며 모두에게 축하를 받았죠. 마리는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재현을 만나고 결혼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어머니도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식 후 소피아와 민준은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피아와 민준은 서울 근교의 아늑한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한국 전통 요소와 서양의 편안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마치 그들의 결합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위해 잠시 방문한 한국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것이 운명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소피아와 민준의 결혼 후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와 재현, 민준의 아들 재호, 그리고 양가의 친척들까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 전통적인 예절이나 관습의 차이가 두드러졌죠.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덕분에 이러한 차이점들은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첫 추석을 맞아 음식 준비부터 차례 지내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진정성은 민준의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편 마리와 재현 부부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리가 임신한 것입니다. 소피아는 곧 할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됐네요. 마리가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가 될 거예요. 소피아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워. 내 손주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어나다니. 마리의 임신 소식은 두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와 민준, 그리고 재현의 부모님들은 모두 첫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문화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재현의 어머니 윤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미역국과 여러 보양식이 중요하죠. 소피아도 프랑스의 전통을 공유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치즈나 생고기를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도록 권해요. 두 문화의 지혜가 합쳐져 마리는 건강한 임신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소피아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죠. 마리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진통을 느꼈을 때 소피아와 민준은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함께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더 이상 한국 가족과 프랑스 가족이 아닌 그저 아이의 조부모로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마리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라로 지었는데 이는 한국어로는 조개라는 뜻이면서도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솔라SOLAH와 비슷해 두 문화에서 모두 아름답게 들리는 이름이었죠. 소피아는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라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녀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마리의 산후조리 기간 동안 소피아와 윤정 씨는 함께 협력하여 마리를 돌보았습니다. 소피아는 프랑스식 수프와 가벼운 음식을 준비했고
윤정 씨는 미역국과 전통 보양식을 만들었죠. 그들은 서로의 요리법을 공유하고 때로는 두 문화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도 시도했습니다. 소라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한국 전통의 100일 잔치와 프랑스식 축하 파티를 결합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과 음식, 그리고 프랑스의 케이크와 샴페인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죠. 이렇게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참석한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라는 정말 행운아예요. 소피아와 민준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입원하게 된 것이죠. 평소 건강했던 민준이었지만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담낭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소피아. 병원 침대에 누운 민준이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수술은 요즘 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소피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죠. 다행히 마리와 재현이 곁에서 도와주었고 병원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소피아는 병원 예배실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윤정 씨가 들어왔죠. 소피아 씨, 여기 계셨군요. 윤정 씨가 소피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가 괜찮을까 걱정돼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더 잘했더라면 의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윤정 씨는 소피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민준이는 강한 사람이에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수술 당일 소피아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리와 재현, 민준의 아들 재호, 그리고 윤정 씨와 재석 씨도 함께 있었죠. 그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서 이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소피아는 눈물을 참으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준의 회복 과정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중에 가벼운 감염이 발생해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죠. 소피아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민준을 간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피아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병원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환자의 간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있었고 소피아도 이에 따라 민준을 돌보았죠. 민준이 퇴원한 후에도 가족들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윤정 씨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재호는 아버지의 약 복용을 체크했으며 마리와 재현도 자주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죠. 민준의 건강 위기는 소피아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죠. 의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던 답답함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더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주 3일은 언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은 민준과 함께 한국어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실력을 향상시켰죠. 민준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들은 소피아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짧은 감사 인사를 준비했고 모두가 그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죠. 이 시련을 통해 소피아와 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약한 모습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한 신뢰와 사랑을 키울 수 있었죠. 또한 두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었죠. 민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소피아와 민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배우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소피아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의료 시스템 이용하기.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은 소피아의 아이디어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다문화 가정 지원 모임을 열기로 한 것이죠. 소피아는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나누고 민주는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예상보다 많은 10명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모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모임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고국 음식 레시피를 나누고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의 대체품을 서로 알려주고 때로는 그저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함께 나누기도 했죠. 소피아와 민준의 활동은 곧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고 구청에서도 공식적인 지원을 제안해왔죠. 브릿지 센터라는 이름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가 서울의 항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의 목표는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언어교육, 문화교류, 법률 및 의료정보 제공, 그리고 심리적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센터의 공동대표로서 자신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어 이제는 통역 없이도 기본적인 업무 회의와 상담이 가능했죠. 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프랑스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소피아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초청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소피아와 민주는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였고 민준에게는 아내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소피아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충들이 있었죠. 소피아는 프랑스 단체와 협력하여 코리안 브리지라는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릿지 센터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프랑스 환경에 맞게 조정되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소피아와 민주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릿지 센터의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에요. 소피아가 센터의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소피아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소피아의 한국어 실력은 일상 대화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브릿지 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다문화 지원 기관이 되었습니다. 소라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사용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소피아와 민주는 특별한 가족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마리와 재현, 소라, 그리고 민준의 아들 재호와 그의 약혼녀까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죠. 오늘 모두를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민준이 식사 중에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브릿지 센터의 지부를 확장하기로 했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 등 다른 도시에도 센터를 열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국제적인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죠. 가족들은 모두 소피아와 민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재호는 아버지가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한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죠. 첫 번째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날, 소피아는 인천공항에서 프랑스에서 온 10가족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었죠.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소피아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은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실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프랑스 가족들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소피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녀처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 했죠.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랑스 가족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졌고 홈스테이를 통해 실제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치 만들기, 한복 입기, 전통 음악 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했죠. 소피아와 민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TV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고 대학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강연도 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죠.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 소피아가 한국에 온 지 7년째 되는 해, 그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시상식에는 마리와 재현, 소라, 그리고 민준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소피아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 가족, 특히 저를 한국으로 인도해준 딸 마리와 항상 저를 지지해준 남편 민준, 그리고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상식 후 가족들은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불고기와 코코뱅, 김치와 치즈, 막걸리와 와인. 마치 그들의 삶처럼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7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브릿지 센터는 국제적인 다문화 지원 기관으로 성장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게 되었죠. 소라는 15살이 되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고 영어도 능숙했죠. 소라는 할머니 소피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장래의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소라가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감동했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구나, 소라야. 너는 이미 두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니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마리와 재현은 둘째 아이 태호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9살로 누나 소라처럼 양쪽 문화에 노출되며 자라고 있었죠. 소피아와 민주는 이제 반은 은퇴한 상태로 브릿지 센터의 운영은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자문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의 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반은 프랑스에서 지내며 두 나라를 오가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소피아, 당신과 함께한 1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준이 어느 날 저녁 파리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마리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 저는 그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축복이었네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 권의 책을 넘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다문화 가정의 아름다움과 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죠. 소피아와 민주는 이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젊은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했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죠. 소피아가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